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오늘 이제 챕터 2, 챕터 2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픈한 유니북이라는 웹페이지에서 여러분 구독해서 구입해서 볼 수 있고요.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지난 1장을 촬영하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영상을 찍는 목표는 제가 지금 숭실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보고 오는 용도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미리 수업 전에 미리 보고 오고 수업 중에 제가 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드리는 목적이어서 이 영상에는 각각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양지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2장입니다. 아직 강의 초반부여서 이 과목의 성격을, 이 교재의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책과는 좀 내용의 구성이 다릅니다. 왼쪽에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컴퓨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기술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 시간까지 1장 컴퓨터 구조 개론, 컴퓨터 역사 이런 이야기 드렸었고요. 오늘 2장에서는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즉 이진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될 겁니다. 그리고 3장, 4장, 5장은 논리회로예요. 그래서 2장에서 배웠던 숫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신 후에 3장과 4장과 5장에서 이 숫자들이 회로상에서 어떻게 연산되는지, 사용되는지, 활용되는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6장이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물론 분량은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보다는 분량은 적겠죠. 그리고 7장은 제가 우리 IT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장 제목은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 표현입니다. 챕터를 쭉 열어보면 2.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걸 보시면 2.1, 2, 3, 2, 4절까지가 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진법을 이야기하려는 거겠죠. 이진법을 이해하고 나면 그 이진법으로 정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문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좀 길기는 할 텐데 요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하려고 하는데 2.4절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2.3절까지만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2.1절. 우리가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컴퓨터 내부는 무조건 이진수입니다. 그 이진수가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문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걸 배우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중간에 파이썬을 이용한 실습 사이트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실제로 파이썬 코딩을 해서 이진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세부적인 실습 목표입니다. 2.1절 가보죠. 왜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우려냐 하면 이런 그림 다들 한번 보셨죠?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다. 요 중간에 있는 작은 사각형들의 밝기는 다 동일한데 주변의 색깔에 따라서 실제 내가 관찰하는 색상이 달라 보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다고요. 밑에 또 다른 예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시각 시스템, 그 시각적인 정보의 70%의 정보를 의존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이뤘을까? 우리가 우리의 시각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거기에 따른 대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가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진법,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진법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오차,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법 하면 이야기 나오는 게 꼭 이런 거죠. 천공카드. 구멍이 뚫린 부분, 뚫리지 않은 부분. 0, 1. 이진수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는 그림은 오르골입니다. 이게 원통이 돌면서 이 돌기가 밑에 있는 쇠로 된 막대를 튕기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다 돌기가 있다, 없다. 다 이진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진법을 일상생활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쓰는 비트라는 용어가 바이너리 디짓의 합성어다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라고 하죠. 비트는 off와 on, 0과 1 두 가지 상태만 표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비트고요. 이 비트를 8개 모아서 한 바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밑에 책에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밑에 재미난, 제가 생각할 땐 재미난 링크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가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십진법을 씁니다.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죠. 그런데 이진법과 십진법은 좀 괴리가 있어요. 뭐 장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8진법이나 16진법 같은 별도의 진법을 쓰기도 합니다. 좀 더 영상 키워야겠네요. 진법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법을 영어로 하면 numeral system입니다. 숫자를 매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진법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냅니다. 제한된 개수의 기호를 이용해서 무한개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이게 진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고대 이집트에 가보면 이때는 진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진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올챙이 그림을 그리면 10만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하면 100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321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321이라는 이 표현은 진법적인 표현이죠. 근데 고대 이집트는 진법이 없었다고요. 그럼 300을 표현하려면 이 100을 3번 그려야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 불편하죠. 그럼 100만을 표현하려면 이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1000만을 표현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000만에 표현된 새로운 심볼을 만들거나 100만을 10번 그리거나. 진법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성장하면서 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진법, 자릿수를 만들고 해서 10개의 심볼만 외워도 우리는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법이에요. 제가 틀린 말 했네요. 10개의 심볼만 사용하는 것을 십진법이라고 하죠. 뭐 십진법은 여러분 쓰시니까 다 아시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할 사항은 432 십진법이라는 숫자 있다라고 말하면 이 4라는 숫자는 10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가 4개 있는 거죠. 똑같이 3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가 3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보시죠. 2라는 숫자는 1이 2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2라는 숫자는 다시요. 2라는 숫자는 10으로 한 번 나눴을 때의 나머지예요. 맞죠? 432를 10으로 나누면 몫이 43이고 나머지가 2가 됩니다. 3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죠. 3이라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이라는 값이 3개 있다는 말도 되지만 이 숫자를 10으로 2번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에요. 자릿수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이 말을 왜 드리는지는 나중에 십진법에서 이진법으로 바꾸는 원리를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니까요. 주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판, 제가 어릴 때는 주판 또는 주판 요한 계산, 주산을 엄청 많이 썼었는데요. 요게 하나의 주판이라면 자릿수가 있는 거죠. 얘가 1의 자릿수, 그 다음이 10의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숫자 1이죠. 제일 오른쪽을 보면 여기가 1, 0이어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막대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돌은 올라가면 숫자가 카운트 되고요. 위에 있는 돌은 내려오면 숫자가 카운트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1, 위에 있는 돌은 5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9를 한번 보면 5는 다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5, 1이 4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4 해서 9가 되죠. 그래서 실제 주판은 십진법도 쓰지만 오진법도 쓰는 거예요. 요 내용은 좀 이따 실습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진법입니다. 십진법과 똑같이 이진법은 두 개의 심볼 0과 1만 써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밑에 있는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걸 한번 보죠. 이제 자릿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2의 0승, 즉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릿수는 2의 1승, 즉 2가 됩니다. 그 다음은 4, 8. 그래서 이 진수는 당연히 2의 지수승으로 자릿값이 커지는 거예요. 10진법에서는 소수 아랫자리가 0.1, 10분의 1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 됩니다. 얘는요,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진수로 어떤 숫자가 적혀져 있으면 그 가까이 숫자를 해당하는 자릿수와 곱해서 쭉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서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상세한 건 영상에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파티 숫자와 소수 파티 숫자 다 해당하는 자릿수를 곱해서 쭉 더해주면 이 진수를 10진수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를 배우시면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배우죠. LSB, MSB라는 게 있습니다. LSB는 Least Significant Bit, 가장 덜 중요한 자릿수. MSB는 가장 중요한 자릿수죠. 그래서 이 진수가 있으면 가장 왼쪽이 LSB고요. 오른쪽이요. 가장 왼쪽이 MSB입니다. 자릿수가 커지는 거니까 MSB고요. 자릿수가 제일 작으니까 LSB인 겁니다. 용어도 기억을 해두시면 향후에 계속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니까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10진법과 2진법 이야기했는데 16진법과 8진법, 말 그대로 16개의 심볼을 쓰는 진법과 8개의 심볼을 쓰는 진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이 진수는 각각의 자릿수가 표현하는 값이 작으니까 숫자가 길어집니다. 뭐 길어지더라도 컴퓨터는 상관없는데 사람은 길어진 숫자를 읽기가 불편하죠. 0101 계속 반복되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적인 성격으로 16진법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16개의 심볼을 쓰는데요. 10개까지는 10진법의 심볼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6개의 심볼은 알파벳에서 빌려옵니다. 그래서 A는 10진수로 10이 되겠죠. F는 15가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밑에 이제 16진법과 8진법의 숫자를 상호 변환하는, 그러니까 2진법과 8진법, 16진법 이 세 개의 진법 간의 상호 변환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자, 뭐 정보 표현의 단위 보죠. 아까 비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0 또는 1. 가장 기본되는 저장 표현 단위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보통 64비트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를 64개를 모아서 어떤 정보를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64비트가 32비트보다 훨씬 많은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3비트만 쓴다면 0에서 7까지만 표현 가능합니다. 얘가 7이거든요. 근데 4비트를 사용하면 0부터 15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얘가 15예요. 111 4개가. 그래서 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내가 표현 가능한 숫자는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2.3절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2.4절 진법 변환을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사실은 이 진법 변환은 2.5절, 2.6절 실제로 정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요 두 파트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섹션이 2.4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2.4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